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뽕을 품은 누의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홍잠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우리 제품까지 생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보통 누에를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그래갖고 이제 봄 누에 그리고 가을 누에라고 그래갖고 1년에 2번 키우는데요. 물론 봄이나 가을에 키울 때 시간차를 조금 둬서 알을 주별로 받아갖고 봄에 2번, 가을에 뭐 2번 또는 봄에 2번, 가을에 1번 뭐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봄에 3번, 가을에 2번 또는 봄에 3번, 가을에 1번. 물론 이제 환경적인 측면하고 그런 걸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농가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전라북도 잠사곤충 시험장에서 종자를 저희들한테 그 알을 깨워서 누에 씨를 보급을 하기 때문에 긴밀히 상의하에 환경적인 측면과 상황적인 측면 그리고 뭐 여건에 따라서 판단을 해갖고 어떻게 가자 뭐 요번 봄은 몇 번 키우자 이런 게 이제 좀 그 계획이 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봄에 2번, 가을에 1번 정도가 가장 뭐 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끔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누에가 1령, 2령, 3령, 4령, 5령까지 키웁니다. 그래서 5령 7, 8일째 되는 게 홍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1령, 2령, 3령, 4령이 이게 1년, 2년, 3년, 4년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누에가 1령일 때는 잠을 자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4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2령일 때는 약 3일, 그리고 3령일 때는 4일, 4령일 때는 5일, 그리고 5령일 때 이제 7, 8일째까지 가서 저희가 이제 제조 가공을 거쳐서 이제 홍잠이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씀드린 뭐 1령일 때 며칠, 2령일 때 며칠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 저희가 조절을 해야 될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뽕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은 뽕의 급사를 좀 그 금량을 조금 조절을 해서 누에를 키우는 시기를 약간 조절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4일, 3일, 4일, 5일, 7일, 그리고 이제 번데기 15일, 그리고 이제 나방으로 나와서 알을 낳고 나방은 이제 다시 죽게 되겠죠. 그게 누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한 달, 그러니까 봄에 한 달, 가을에 한 달. 근데 이제 봄에 저희가 시간차를 두면은 봄에 한 달,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 또 한 달, 그리고 이제 가을 누에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누에 기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고 여기서 이제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죠. 막 되게 누에를 오래 키워야 되고, 뭐 1년 내내 키워야 되는지, 몇 년을 키워야 되는지.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에서 많이들 이렇게 좀 놀라시더라고요. 예. 어, 저희 마을에는 종자 누에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종자 누에를 할 수 없는 곳이 없어갖고, 어, 전라북도 잠사곤충 시험장, 저희 마을 내에 있는 전라북도 잠사곤충 시험장에서 특정 날에 미리 일정을 잡아서 저희 농가들한테 알려줘요. 이날 이제 누에씨가 보급이 될 예정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전라북도 잠사곤충 시험장에서는 그날 새벽에 보급을 시작합니다. 그 보통 아침에 누에 떨기를 저희가 해서 알을 오전 중으로 이제 깨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으니까. 1년 때 이제 누에를 전라북도 잠사구중 시험장에서 받으면은 알을 깨우고 바로 1년이 돼서
3일 동안 뽕을 먹고 하루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서 다시 깨어나면 일령이 되고 3일 동안 이제 키우는데 2일 동안 밥을 먹고 하루 또 잠을 잡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날짜는 조정이 좀 가능하고요. 예, 임의로 조정이 좀 가능하지만 보통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하고요. 저희들이 1령, 2령, 3령 때까지는 애기 누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갖고 애누에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환경이 가장 좋은 곳에서 누에를 키워야 돼요. 애기 누에 때는 이제 면역력이 좀 이제 좀 약하기 때문에 이때 병에 들면은 바로 병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5령 넘어가서 수확할 때 누에한테 병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1령, 2령, 3령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가장 최고의 뽕잎을 애기들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환경도 수시로 저희가 온도나 습도를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령별로 1령 때, 2령 때, 3령 때, 4령 때, 5령 때별로 온도와 습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최고의 홍잠을 키우기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온도로 누에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1령 특정 온도가 있고 2령 특정 온도가 있고 3령 특정 온도가 있고 4령 특정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령 때 되면은 5령 때 넘어가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때 5령 3일 누에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결건조로 바로 넘어갑니다. 동결건조로 바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나온 그 누에들이 5령 3일 누에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5령 3일 누에 때는 뽕잎의 효능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을 때예요. 누에 몸속에서. 그래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도 고혈압, 당뇨,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 쪽에 이제 기능성 누에를 만들 때는 5령 3일을 말하고 있고요. 5령 4일부터 이제 누에들은 실크를 뽑기 위해서 고치가 되기 위해서 실샘이 급속하게 자라게 됩니다. 뽕잎을 먹는 양은 엄청나게 또 늘어나게 돼요. 보통 누에가 1령에서 그 5령 7, 8일 고치까지 갈 때 한 650kg에서 700kg의 뽕잎을 먹습니다. 한 장에 2만 마리 기준으로요. 보통 그 2인 1조로 한 뭐 10장, 30장, 50장 이런 식으로 키우는데 한 장에 600kg에서 700kg면은 10장을 키우게 되면 어느 정도 뽕잎인지 대충 이제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5령 3일이 지나면서 뽕잎을 먹는 양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이때야 약 80%의 뽕잎을 먹거든요. 누에들이 78%에서 이제 80%의 뽕잎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저희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뽕잎만 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따온 뽕잎으로 누에에게 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5령 7일, 8일째 되면은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약 7일째 되면은 이제 긴장해갖고 누에를 살펴보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홍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몸이 약간 투명해지면서 약 흰색, 약노란색이 되고 고치를 짓기 위해서 고개를 좌우로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치를 짓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의 모습을 띱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홍잠이 되려고 하는 녀석들이고 실크를 뽑기 직전에 누에기 때문에 이때 순간적으로 저희가 수확을 해서 농촌진흥청의 기술대로 얘를 특정 온도와 특정 시간으로 찌게 됩니다. 찐 후에 동결 건조를 거쳐 갖고
홍잠의 제품이 나오는 거죠. 요렇게 이제 좀 흘러가고요. 요게 이제 1령, 2령, 3령, 4령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되게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은 저희 이제 농가나 저희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요 과정을 거쳐서 지금 드시는 홍잠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부분은 어느 부분에 적용이 되냐면은 누에를 키우는 부분, 누에를 키워서 5령 7, 8일째 수확을 한 다음에 특정 온도와 특정 시간으로 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저번 영상에도 8도씨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누에를 살아있는 누에를 홍잠을 보관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농촌진흥청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받고 분말 제조 가공을 하는 부분도 당연히 농촌진흥청의 기술대로 그대로 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누에에게서 나온 실샘이고요. 과거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크 펩타이드 쪽에 관련이 되면, 실크에서 추출하는 방법은 세리신하고 피브로인이라는 단백질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실크는 거기서 이제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 홍잠이라는 것은 실크를 뽑기 직전 누에 몸속에 실샘이 가득 차 있을 때 얘를 견사 단백질을 저희 사람들이 흡수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홍잠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아까 제가 1령에서 홍잠까지의 누에를 조금 보여드린 건데요. 누에 씨부터 이제 홍잠까지의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애기 누에 때는 거의 개미누에라고도 해요. 개미처럼 아주 작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전라북도 잠사곤충 시험장에서 누에 씨를 특정 날에 예정된 시간에 저희가 보급을 새벽에 받으면은 오전 아침에 누에를 털기를 시작해갖고 깨웁니다. 깨워서 바로 이제 뽕잎을 주고요. 그 얘가 자꾸 일어나서 2령이 되고, 2령에서 다시 3령이 되고, 3령째가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큰 누에 잠실로 이제 옮길 준비를 합니다. 이제 녀석들이 되게 이제 몸집이 커지고, 이제 좁은 애기 누에 때는 저희가 가장 최적의 장소에서 키우는데, 과거에 막 방에서 키우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NON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랬고 3령때까지는 NON실에 있다가 이제 4령 때부터는 이제 큰 누에 잠실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령, 5령, 5령 3일째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령 3일 그 고혈압, 당뇨,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쪽에 누에를 한 번 수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치를 뽑기 직전에 홍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홍잠에 대해서, 누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의 보도 자료와 특허에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뭐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뭐 간암,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익히 보도 자료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이제는 많이 아실 텐데, 여기 보시면 뼈 관련 질환 예방 및 개선용 식품 조성물, 이게 이제 뼈와 골다공증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보도자료 정리를 해본 건데요. 뭐 2016년도부터 뭐 작년 11월 27일까지 처음에는 익힌 숙자물로 음주 건강 적신호, 그리고 2017년도에는 맑고 깨끗한 피부는 익힌 숙자. 이때 파킨슨병에 대해서 2018년도로 넘어가면서 한 번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7일 때 파킨슨병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본격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2018년도 11월 8일 때 홍잠으로 간암 적신호를 맞는다.
요때부터 이제 고객님들이 조금 홍잠에 대해서 2018년도 간암에 대해서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고객님들이 조금씩 홍잠에 대해서 이제 그 듣기 시작하셨는데 그래도 거의 모르셨어요. 0.01% 정도의 고객님만 알 정도로.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그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고객님들이 좀 더 아셨고요. 작년에 이제 파킨슨병 보도 자료가 나가고 나서 고객님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셨더라고요. 예. 그래도 거의 또 홍잠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그리고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특허 내용인데, 이 특허 내용은 특허라는 거는 특허가 등록되는 순간 특허청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언제든지 문서를 검색하시고 다운을 받으셔갖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견사 단백질을 갖는 누의 가공 방법 및 그 누의 가공물, 견사 단백질을 갖는 누에는 홍잠을 얘기하고요. 그 가공 방법 및 그 누의 가공물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등록이 됐는데 요거를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도 8월 17일 날 견사 단백질이 함유된 누의 가공물을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료 조성물. 요거는 이제 이 방법과 이제 준하게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료 조성물에 대해서 이제 말한 내용인데 저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뽕을 품은 누에는 이렇게 두 건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견사 단백질을 갖는 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견사 단백질을 갖는 누에라는 것은 홍잠, 누에를 함유하는 파킨슨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대해서 이미 연구 결과를 특허청에 등록을 했고요. 같은 해 같은 날 견사 단백질을 갖는 누에를 함유하는 알코올성 간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이라고 또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허청에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출원을 통해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특허청에서 심사위원들이 이거는 기술이 맞고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고 이게 이제 되면은 특허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특허 출원을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하고 이게 진짜 맞는 기술인지를 하는데 보통 최소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리고요. 저희 같이 일반 기업일 경우는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특허에 등록이 될 때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20에서 30%의 확률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기술을 특허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허 출원이고 그거를 이제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심사를 받는데 그렇게 해갖고 인정을 받는 게 되게 현저히 낮아요. 그래갖고 일단 특허청에 등록이 됐다라는 거는 그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 견사 단백질을 갖는 누에를 함유하는 위염 또는 소화성 궤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이라고 또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견사 단백질을 갖는 누에를 함유하는 비알코올성 간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이 부분도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잠깐 위에서 설명했지만 누에를 함유하는 알코올성 간염과 비알코올성 간염이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 견사 단백질을 갖는 익힌 누에 가공물을 함유하는 발모 촉진용 조성물.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피부 미백 쪽, 피부에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발모 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차후에 언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2019년도에 발모 촉진용 조성물에 대해서도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차후에 그 특허 문서를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견사 단백질을 갖는 익힌 누에 가공물 및 단기 추출물을 함유하는 기억력 개선용 조성물 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차후에 조금 이제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 익힌 홍잠 플러스 당기 추출물이 이제 같이 이제 연구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 등록일은 다른 시간대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다면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고, 그 연구 개발에 대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020년도에 특허 등록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은 벌써 1년 반에서 2년 전에 특허 출원을 신청을 했고, 그 이전 한참 전부터 오래전부터 연구 개발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진행돼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등록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2020 작년에 견사 단백질을 갖는 익힌 누에 가공물을 함유하는 기억력 개선용 조성물 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이 또 한 건이 등록이 됩니다. 그 같은 비슷한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하나는 당기 추출물을 활용을 했고요. 홍잠 플러스 당기 추출물이 돼 있고요. 하나는 홍잠에 대한 기억력 개선용 조성물 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이 농촌진흥청의 특허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2014년도 견사 단백질을 갖는 누에 가공 방법 및 그 누에 가공 이게 이제 홍잠 생산의 핵심이 되는데요. 2014년도라면은 벌써 그 이전부터 농촌진흥청에서는 수많은 홍잠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과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갖고 내부적으로 회의도 거치고 이게 진짜 내부적으로 타당한지 벌써 이미 연구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특허 출원을 통하고 또 특허 심사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특허 등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작년까지 꾸준하게 농촌진흥청에서는 계속 연구 홍잠에 대한 그 결과들에 대해서 특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속적으로 홍잠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농촌진흥청은 좋은 결과와 뭐 새로운 그걸 밝혀내고 있어요. 기술들이나 연구 결과에 따른. 그리고 이제 뭐 올해도 홍잠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지속적 그리고 전반적으로 홍잠이 그 저희들 인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하나 쪼개서 특허 등록을 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드론으로 한번 촬영해봤는데 이게 이제 저희 마을 그쪽 내소사 쪽으로 이게 내소사 쪽으로 넘어가는 언덕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새만금이 바라보이는 바다. 여기 이 안에 이 양쪽 옆에 변산반도 국립공원이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전라북도 잠사곤충 시험장입니다. 전라북도의 누에 관련해서 총괄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저희한테 누에 씨를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누에 관련해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잠사곤충 전라북도 잠사곤충 시험장에서 키우고 있는 누에로 농촌진흥청이 또 연구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뭐 자랑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저희 전라북도 잠사곤충 시험장의 누에 생산 기술은 거의 원톱인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홍잠을 제조 가공하는 부안농업기술센터, 부안군청의 부안농업기술센터의
참뽕 가공센터, 참뽕 연구센터가 여기에 저희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뽕을 품은 누에가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을이 국가농업유산 제8호 양잠 마을이고요. 그리고 마을 안에 전라북도 잠사곤충 시험장, 부안농업기센터 이 외에도 기관시설이 더 들어와 있어요. 누에타운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홍잠을 키울 때 핵심이 되는 세 곳이 밀접한 관계로 가까운 위치에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 좋은 홍잠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뭐 많이 이제 홍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갖고 간단하게 이제 홍잠 농촌진흥청의 특허 내용이나 뭐 그 보도 자료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가져봤고 또한 홍잠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누에 실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으로 정리해 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